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급자용 교육 방송을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서 중복되고 많았던 거,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청했던 거, 그게 바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첫 번째로 가져와 봤어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표현은 4가지입니다. 토큰 증권, 이거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토크나이즈드 에셋, 디지털 에셋, RWA. 어디서는 RWA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트위터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토크나이즈드 에셋이라 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른지 제가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RWA가 가장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범위를 가지는 거는 RWA, Real World Asset입니다. 그러니까 Real World Asset은 뭐냐면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유형의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금, 예술품, 주식, 채권, 모든 것들. 지금 여기에 범주에 속한 요 나머지 3가지도 물론 RWA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RWA가 토큰 증권이냐? 아닙니다. 왜?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RWA 전체 중에서 요만큼이 토큰 증권인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좀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토큰 증권은 RWA냐? 그건 맞아요. 반대는 맞다. 조금씩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조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상위 개념이 RWA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트위터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고, 요거는 무슨 서밋이나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많이 쓰입니다. 디지털 에셋. 디지털 에셋은 여기 써놨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 사진, 문서, 디지털이면 01, 01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전부 다. 그게 디지털 에셋이다. 그거는 이제 여기 중에서 RWA가 아닌 것들도 있고요. 디지털 형태로 안 돼 있는 것들 있죠. 금, 은 이런 건 안 돼 있잖아요. 걔네 애들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에셋은 RWA냐? 그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RWA는 디지털 에셋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금, 은들이 있으니까 그냥 실물,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디지털화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하위 개념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뭐냐? 보이죠?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한 자산.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토큰. 왜 주목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빨간색 테두리를 제가 꺼놨죠. 여기 보면은 빨간색 테두리는 뭐냐? 블록체인이다. 요 안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 포함된 범주다.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 분산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LT라고 부르죠.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또 블록체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2가지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세큐리티 토큰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토크나이즈드 에셋이니까 요 2개는 블록체인 상에 들어가 있고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한 자산이다. 맞죠? 여기서 토큰이란 단어가 생기잖아요. 이제부터 토큰이란 단어가 있으면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됐거나 블록체인 상으로 옮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블록체인 상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토크나이즈드 에셋. 어떤 자산이 있었는데 토큰화 됐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디지털 에셋이냐? 맞아요. 그러면 모든 디지털 에셋이 토크나이즈드 에셋이냐?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주식을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은 디지털 에셋이라고 할 수 있어요. 0101 전자증권으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증권은 블록체인 상에 있는 거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디지털 에셋이 될 수 있고요. 디지털 에셋은 토크나이즈드 에셋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정부의 그런 방침에 좀 비판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을 갖다가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토큰 증권 장외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전자증권 형태로 보내겠다. 그거는 혁신성을 무너뜨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블록체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 있었던 그 토큰 증권이 일로 넘어가겠다.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 선에서. 요 단계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한 자산이다. 뭐 토큰화라 하면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뭐 지분 그런 걸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토큰들은 뭐 실물 자산이나 뭐 디지털 자산, 뭐 예술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대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위 개념은 뭐냐? 세큐리티 토큰이다. 토큰 증권이라는 거죠. 토큰 증권은 그럼 뭐냐? 맨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맨 첫 시간이면 이제 교육방송하는 3분 요약방송하는데 첫 시간에 보면은 그래서 토큰 증권이 뭐냐라는 걸 갖다 한번 말씀드렸죠. 토큰화된 종이 쪼가리라는 겁니다. 증권이 토큰으로 된 것들. 그거는 세큐리티 토큰이다. 그러면 그럼 얘가 뭐가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토큰화된 자산하고 증권이 토큰화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증권이 아닌 애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증권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는 증권인 애들만 해당한다. 증권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들. 미국으로 치면 SEC,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위의 증권으로서 인정을 받은 애들만 세큐리티 토큰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게 미국에서 인정을 안 받았다. 그럼 토큰 증권이 아니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토큰 증권으로서 SEC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토큰 증권이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토큰 자체는 토큰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토큰 증권은 토크나이즈드 에셋의 범주에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토큰화된 자산은 토큰 증권이냐? 그거는 안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추가로 두 개 더. STO는 뭐냐? 요 토큰 증권이 토큰 증권으로서 오퍼링을 처음 받은 것들. 그런 애들이 STO다. 우리 주식에서 보면 IPO라고 하잖아요. 코인들은 ICO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발행돼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서 이제 오퍼링을 받는 그것을 IPO나 ICO라고 하고요. 이 토큰이고요. 이거는 주식이고요. 근데 세큐리티 토큰은 STO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 뉴스 기사들 보면은 이제 STO를 막 남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토큰 증권 그 자체만 얘기를 할 거면 ST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맞죠. STO는 그 오퍼링 하는 행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거는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작년 5월 달쯤에 아마 봄에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토크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리타이즈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고 이게 미래다. 금융의 미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얘는 과연 어느 범주에 들어갈까요? 요 4개 중에서.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그럼 요까지 들어가냐? 토큰화된 증권이잖아요. 토큰의 형태를 띈 증권이자. 그러면 얘는 토큰 증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크나이즈드 에셋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토큰 증권이다, 세큐리티 토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레리 핑크가 정확하게 한 말은 토크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리타이즈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토큰 증권이 금융의 미래라고 말씀하신 거랑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재밌는 걸 말해볼까요? BTC, 우리 모두 좋아하는 비트코인 4개 중에 어느 범주에 들어갈까요? 정답은 말씀해보시죠. 정답은 디지털 에셋입니다. 뭐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어떤 자산으로서 토큰화된 거는 아니고요. 01, 01 같은 그런 그게 디지털 에셋 범주에 들어갑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건 있어요. 디지털 에셋에 들어가는 게 맞다. 크립토커런시가 일단은 디지털 에셋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BTC는 어디다? 디지털 에셋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BTC가 뭐 이쪽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예 그냥 이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아니고 토크나이즈드 에셋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디지털 에셋이 맞다. 그러면 요 개념들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맨 처음에 RWA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 금, 은, 원유, 미술품 그런 것들. 디지털 에셋은 뭘까요? 디지털 에셋은 방금 말씀드렸던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 NFT 발행된 거, 그리고 디지털 뮤직 파일, 이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거, 도메인 이름,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돈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범주는 디지털 에셋이다. 이쪽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디지털 에셋이 토큰 증권이거나 토크나이즈드 에셋이냐? 아니다. 범주에 포함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디지털 에셋이 맞냐? 맞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뭐냐?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그냥 심플하게 다 토큰화된 거예요. 금 토큰화된 거, 박서스 골드나 아니면 토크나이즈드 아트 자산인데 토큰화된 거,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것들, 그리고 토큰화된 부동산들, 명품들, 아니면은 수집품들,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토크나이즈드 에셋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큐리티 토큰은 뭐냐? 크립토 쪽 말고요. 토큰 증권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INX에 상장된 것들, T0에 상장된 것들, 그 다음에 세큐리타이즈에 상장된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토큰 증권입니다. 증권성을 띠고 있는 것들, 그런 문서가 있거나 전자상 남아있는 것들은 블록체인상에 올려서 자산화를 시키면 그거는 다 토큰 증권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언제부터 블록체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헷갈릴 일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코인게코랑 코인마켓캡은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리얼월드 에셋 토큰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RWA 토큰으로 뭐가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 체인링크, 신세스틱, 센트리퓨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전에 조금 고인분들 좋아했던 크레딧 코인, 폴리메스도 당연히 있고요. 리저블라이트도 있고, 오퓰러스 있고요. IX 수압도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상장됐던 리퍼블릭 노트도 보이네요. 온두 파이낸스에서 나온 온두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코인게코는 어떨까? 코인게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있고요. 또 크레딧 코인이 있죠. 상위권에 있고, 폴리메시 있고요. 있을만한 애들은 좀 있어요. 아이엑스왑도 보이고, 오펠러스도 보이고, 젠드 파이낸스, 또 릴라이오도 있고, INX 토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RWA의 기준이 뭐였죠? RWA는 모든 자산군을 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RWA를 써놓고 아까 비트코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RWA에서 비트코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코인게코와 코인마켓캡에 보면 몇 가지만 추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으로 작성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보실 때 RWA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넣어놨긴 했겠지만,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의 그런 주관적인 것만 보고 이것만 RWA야, 저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브라우저를 띄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요 네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